황월선전입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월성이 만극하여 월선의 등에 엎드러져 울면서 하네. 인물이 2명 일단. 근데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맞죠? 자, 그러면 사람은 2명이고요. 아버님은 화를 참으시고 소자의 말을 들어보옵소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 소자라는 건 월성 맞죠? 소자는 아들이 자기를 낮춰 부를 때 소자라고 합니다. 딸은 소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라고 불렀으니 더욱더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월성과 월선 중에 월성은 성별이 어떻게 돼? 남자겠네요. 얘는 아들입니다. 월선은 뭘까요?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누이가 어려서부터 문 밖에 출입이 없었고 노복들도 보지 못했으니 외인의 출입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바깥 사람의 출입이 없지 않냐. 생각을 좀 깊이 해봐라. 이래 전후 사정을 차차 보옵소서라고 아버지를 말리고 있어요. 누이라고 말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남동생이야. 그럼 월선이 누구야? 월성의 여기다 이렇게 썼네. 어머나 깜짝이야. 여기가 아들이고 여기는 딸이고요. 이 둘은 남매지간이 되겠죠. 그리고 남동생이고 누나인 거예요. 월성이 빌길 맞이 아니하였으나 승상이 깨닫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승상은 그렇다면 아버님이겠죠. 이때 월성양의 행동을 보고 박씨가 시비운행이라는 사람, 그러면 2명이 더 등장했습니다. 박씨는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시비란 몸종인데 당신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노복이란 말이 있고 시비란 말이 있죠. 2개를 합쳐서 우리가 비복이라는 말을 가끔 이제 고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비복은 비자가 계집종이란 뜻이고 복자가 남자종이란 뜻이니까 2개 합치면 남녀 하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비의 시는 시중을 드는 것이므로 시비는 시중 드는 여자종. 간단히 말해서 몸종이라고 하는데 몸종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행은 따라서 여자예요. 남자가 아닙니다. 시비라고 했으니까. 너 남복을 입고, 뭐 남자였다면 남복을 입으란 말도 안 했겠죠. 여자니까 남복을 입으라 했겠지. 월선의 방에 있다가 문 밖에 가면 문을 열치고 달아나라. 음모네요.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오해를 사게 돼요? 이 음모의 대상은 누구예요? 월선이죠. 딴 남자를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오해를 받을 거 아니야? 운행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거지 놀면치하고 도망하니 승상이 뒤를 쫓아갔으나란 말을 보면 이 일이 승상에게는 안 좋은 일이니까 뒤를 쫓아갔겠죠. 자, 박씨가 놀라는 척합니다. 거짓말이죠. 말하기를 이런 흉악한 일이 어디 있으리. 저러하고 뭔 말을 하겠어? 하고 꾸짖습니다. 무슨 낯으로 타인을 위하는고? 월선을 꾸짖는 건 박씨고, 그 다음 박씨는 월선보다는 윗사람이겠죠. 승상에게 말하였다. 친정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분대로 하소서. 친정이 뭐예요? 친정이란 말의 뜻. 그야 뭐 어렵지 않죠. 박씨가 원래 살던 집일 겁니다. 그러면 친정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박씨는 결혼해서 이 집에 온 사람이니까 친정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고, 그러면 박씨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승상과 박씨는 부부 사이란 얘기입니다. 자, 박씨가 들어가니 승상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월성이 변명을 하고요. 화가 나서 이젠 속절없다. 이제 속절없다. 월성은 변명을 했고, 물론 이 변명의 내용은 안 들어도 알겠죠. 저 남자 몰라요. 저 이런 일 없었어요. 라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문제는 월선이 아까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집의 딸이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딸을 칼로 찔러 죽이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물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요. 승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승상의 캐릭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양반에게? 좀 더 그럴듯한 답을 내봐요. 이 사람은 자기 딸마저 찔러 죽이려고 할 만큼
유교적인 가치관을 중시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 딸이 뭘 어겼는데? 아마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오해를 받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분노해서 딸을 죽이려 하는 걸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가부장적인 인물, 그 다음에 체면과 윤리를 중시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월서는 아득하여 기절을 합니다. 뭐 일반적인 여성 중에서 여자라고 해서 물론 뭐 멘탈이 약하다거나 뭐 담이 약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사람의 차이일 뿐인데 월서는 여기서 못 견디고 기절을 했습니다. 월성이 실색 얼굴빛을 잃고 달려들어 한 손을 칼을 붙들고 애걸합니다. 아버지 참아요. 저를 보아서라도 누이를 살려주옵소서. 깊은 우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자식의 몸에 칼을 댑니까? 유혈은 피가 흐르는 거죠? 정말 피를 볼 거냐 여기서. 누이가 죽으면 동생인들 어찌 참혹한 걸 보리요. 자 여기서 나 보세요. 나 봐요. 내가 이미 미리 답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근거를 말해주면 돼요. 이 문장은 나도 자살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 문장이 그런 뜻이 돼요? 무슨 논리를 들이대면 이 문장이 저도 죽어버릴 거예요 라는 뜻이 됩니까? 잘 해석해봐요. 논리를 들이대봐. 무슨 논리로 이걸 해석해요? 나도 못 볼. 다시 말해 여기서 이게 뭘 가리켜? 저게 누가 죽는 거? 누이가 죽는 거. 그러니까 누이가 죽으면 나라고 해서 난 동생인데 어찌 누이가 죽는 그 모습을 내가 보겠냐. 나 못 본다. 그러니까 누이가 정말 누이를 죽이신다면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서 누이가 아버지의 손에 죽는 그 참혹한 모습을 난 안 볼 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원래는 무릅쓰고라고 합시다. 목숨을 담보로 했만 말이 맞겠죠. 담보로 만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들의 목숨이라는 건 어떻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부장적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를 내세워서 아버지가 정말 누나를 죽이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아버지를 좋게 말하면 만류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위협하는 거죠.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죠. 아버님은 나를 생각하여 죽이지 마시고 오늘 밤에 소식 없이 죽이거나, 뭐 이상한데? 잠깐만. 죽이지 마시고 오늘 밤에 죽이거나, 그게 아니라 오늘 밤에 소식 없이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라. 결국 죽이지 말란 얘기겠지. 하되 여기죠. 남이 모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남이 물어보면은 간밤에 죽었다고 하고 선산에 허장하오면 무사하리다. 허장이란 말이 뭔 말일까? 거짓으로 가짜 무덤이죠. 그럼 이 두 개로 보건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체면. 그렇죠. 타인의 평판에 신경 쓰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면 아버지는 누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를 잘 아는 거죠. 소자에게 맡기시면 멀리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월선을 아느니 온후의 험악한 고동을 참아 보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왜 뭐라고 시험 볼지 알겠죠? 지난 시간도 열심히 얘기했어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 서술자가 나서서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죠.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승상이 월성을 참아 못 치고 칼을 던지고 슬퍼하면서 말합니다. 월성아, 물에 넣고 넣어라. 살려두면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죽이긴 죽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월성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일단 말을 한 거야. 아버지한테는
어찌 살겠어요? 물에 넣을 거니까 죽을 겁니다. 해놓고 누나에게는 누이야 어찌하리요? 아버님 병으로 물에 넣고 오라 하시니 날 따라가서 살자. 그러니까 일단은 날 따라가자. 누이는 너무 슬퍼 마셔서 일명이 제천인데 설마 죽겠습니까? 하고는 행장은 이제 짐을 말해요. 짐을 수습해서 떠납니다. 누이를 멀리 보내야죠. 자, 그러고 중략부 줄거리. 월서는 쫓겨나 길 걷다가 장진사를 만나게 되고요. 장진사 부부는 월선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아들 장위와 혼인을 시킵니다. 황승상은 월선을 모함하는 데 가담했던 12운행의 자백을 듣고 박씨의 소행을 알게 되어 월선 찾기 위해 자신과 박씨 사이의 아들인 월성. 그러면 잠깐만. 황진사와 박씨는 부부가 맞고요. 황승상이죠. 부부가 맞고 월성은 황승상과 박씨의 친아들입니다. 근데 월성을 누이라고 불렀고 박씨는 어쨌든지 월선을 열심히 모함하고 마침내 집에서 쫓아냈어. 그렇다면 월선은 박씨의 친딸은 아니겠죠? 그럼 누구의 딸일 것 같아요? 본처겠죠. 그리고 박씨는 본처가 아닐 것이다. 그래야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쟁총담의 구조를 볼 때 이야기가 맞아떨어집니다. 월성은 병이 들어 머물게 되고요. 때마침 과거 급제하여 지나던 장위는 월성은 모르고 있지만 자기 누나의 남편입니다. 누나의 남편을 뭐라 그래? 형부? 형부는 여자가 자기 언니의 남편을 말하는 거고요. 매형은 여동생의 남편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이거는 누나의 남편이니까 자형이 맞습니다. 더 정확한 호칭이 자형이죠. 뭐 매형이라고 많이 하죠. 매형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자형이 맞죠. 뭐 어쨌든 목숨을 구해주고요. 부인을 데리고 월성의 집을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장위는 월성에게 자기 정체를 밝혔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써있으니까. 내가 네 자형이야 라고 했다는 말은 여기 안 써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네 집 갈게 하고 구해주기만 한 겁니다. 잠깐만 관계를 좀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황승상이 있고요. 황승상의 본처가 누군지 몰라도 있는데 그 본처에게서 난 딸이 월선이고요. 그 다음에 박씨에게서 난 아들이 이제 월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들과 월선이 도망쳐서 장진사의 아들 장위와 부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위는 과거 급제를 했고요. 급제한 장위가 월성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로 갑시다. 이때 장위가 부인 데리고 개성으로 가는 길에 부인이란 건 누구예요? 월성이죠. 자기 부인. 월성이면 곤란해요. 일이 커집니다. 자, 가는 길에 예주 문촌 황승상댁 이게 누구 집이에요? 월선의 친정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장위는 아마 알지 않겠어요? 부인이 말을 해줬을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알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황승상은 자기 집에 누가 오는지를 현재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상 부자가 듣고 초당 조그만 집을 지어서 만들고 기다립니다. 유수의 행차가 달려오니 유수라는 건 직위 이름이에요. 과장, 뭐 사또, 현감 이렇게 어떤 직위 정확히 말하면 관직입니다. 관직명이고 월성이 나와서 맞아.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고맙죠. 문밖에 나와서 맞이하고 당 위에 앉히고 예를 표한 뒤에 오늘 반가워합니다. 이때 내행 사처를 내당으로 정하였거늘 월선이 교자에서 가마저 내려와 방에 들어가니 여기죠. 전에 자기 자던 방이었다. 그럼 이 집이 본인 친정 확실합니다. 자기 자던 방이니까. 저 말은 다 뭔 뜻이에요? 내행 사처를 내당으로 내행은 무엇일까? 비슷해요. 자, 나봐요. 고전에서
내라는 글자를 보면 고전 산문에서 그것이 여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행은 일행이니까 이것은 같은 여행하는 도중에 남자 쪽 말고 여자 쪽 일행을 내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당이라고 하는 건 흔히들 얘기하는 안채를 뜻해요. 그 다음에 사천은 숙소니까 여행하는 일행 중에 여자들 일행 숙소를 그 집의 안채로 정했다는 거야. 자, 잠깐 다 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 집은 보통 입구자로 지었어요. 잘 사는 집 기준이에요. 잘 사는 부잣집 사대부 기준. 그러면 사대부 집은 기본적으로 집을 이렇게 나눠 그래서 담을 쌓아요. 여기가 사랑채가 있고요. 이쪽에 안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그마한 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성밖에 없죠. 남자 종들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문이 있고요. 이렇게 줄을 지어서 방들이 여러 개 있어. 이거 뭐라고 할까? 줄을 지어서 있는 이 방, 이 행랑채예요. 행랑채에는 하인들이 자거나 아니면 창고로 썼어요. 줄을 지어 있는 행랑이니까 줄행랑이죠. 그래서 줄행랑을 친다라고 하면 원래는 도망치다라는 뜻을 많이 쓰지만 여기를 줄행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랑채에는 누가 있을까? 사랑채는 사랑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이 집에 남자들. 그리고 안채는 이 집에 여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의 질서와 여기의 질서는 따로 있는 것이고 안뜰은 원래 여기 있는 뜰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마당이 크게 있겠죠. 그러면 내행 사처를 내당 요 안처로 정했으니까 남자들은 이 바깥에서 여기쯤 여기 사랑에 따로 지었다니까 여기 있겠죠. 여자들은 여기 들어가서 이 안채의 빈 방에 숙소를 잡았는데 그 빈 방이라는 게 누구 방이냐? 자기 방이에요. 원래 자기 방에 마침 숙소가 정해진 거예요. 자, 자기 방입니다. 이날 밤에 등쪽을 밝히고 묻습니다. 부인 댁의 비단 틀을 보니 이 분명 소저가 있는가 싶습니다. 한번 구경합시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시죠. 이 집에 누구 아가씨 있지 않아요? 당신 딸 있지 않냐? 박씨가 나는 딸이 없소. 다만 전실 여기 나오죠. 이 글자는 원래는 방, 교실할 때 실자예요. 근데 실은 아내를 뜻하기도 하니까 전실이라고 하면 전처, 전실, 후실, 측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실은 전처, 후실은 뭘까요? 뒤에 결혼한 사람이니까 재혼한 상대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측실은 무조건 첩을 의미하고요. 자, 전실의 여식, 이 여식이 누구야? 이게 월선이죠. 작년, 그냥 지나간 해, 지나간 달, 그러니까 과거에 죽어서 지금까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부 거짓.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박씨가 월선 때문에 울고 있다. 뭔 말이야? 자기가 모함해서 쫓아냈잖아요. 울긴 뭘 울어. 자, 월선이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열이 뻗칩니다. 가슴이 서늘하고 분기탱천하되 또 묻습니다. 그 나이가 몇이에요? 20세입니다. 월선이 나와 동갑이군요. 이때 20세라고 하는 건 그때 나이, 지금 나이. 어느 걸까요? 지금 나이일 거예요. 지금 나이입니다. 반갑고 슬프군요.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월선입니다. 야, 이걸 다 말해주네. 심장이 흘러내리고 눈물이 솟아 화혐을 적셨다. 화는 꽃이고요. 혐은 뺨입니다. 꽃다운 뺨. 젊은 나이란 얘긴데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이름이 왜 되게 익숙하네? 또 묻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예주 문촌이죠. 황생사 댁이군요. 그렇습니다. 왜 물어봅니까? 자, 계속해서 짧은 문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죠?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해요. 읽는 사람 쪽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긴박감과 긴장감이 생겨. 그래서 간결체
더하기 문답. 이것은 긴장감 고조. 또한 장면적 제시라고도 해야죠. 따라서 현장감이 듭니다. 이 방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문답을 듣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월선이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마음을 딱 먹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홍주 땅에, 홍주 여긴 어딘데? 빌어먹는 애가 있는데 성은 황이요 이름은 월선이라 하고, 그러면 여기는 예주니까 홍주는 또 어딘데? 홍주 땅에도 빌어먹는 애가 있다. 황월선이라는 애가 있는데 예주 문촌 황승상의 자녀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거지처럼 빌어먹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대집 여자가 어쩌다 저렇게 됐어 라고, 참 서양사 부르겠구나 라고 해. 그때 장진사라는 사람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길러서 자부는 며느리를 말하죠. 되었더니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외방에 유수되었으니 같이 내려왔다 하였다. 외방의 유수가 아까 말했듯이 관직명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장위의 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부 며느리가 되어서 같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말하죠. 그러면 자기가 유수의 아내이자 장진사의 며느리인 걸 상대방이 알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자기가 누구임을 밝힌 것이죠. 자신이 누구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댁이 황승상 댁이냐? 라고 물었죠. 그 얘기는 너지, 내가 누군지 알겠니? 라고 말을 했어. 박씨가 가슴이 서늘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다시 말해 자기가 무슨 음모를 꾸몄는지 그 피해자가 등장해서 저간의 일을 다 말해주었죠. 일단 여기는 요약적 제시고요. 지나간 일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박씨는 놀랬죠. 가슴이 서늘합니다. 장난 아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월선이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니. 다 말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입도 뻗고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다 불러놓고 진실을 말해야지. 근데 왜 말을 안 할까? 왜 말을 안 할까요? 박씨는 이제 안절부절이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박씨 생각하되 정녕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이라면 후환이 있을 것이다. 난 이 큰일 났다 하고 염려가 무궁할. 걱정이 큽니다. 월선이 박씨를 내보내고 옛일을 생각하니 꿈 같습니다.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시를 써요. 승상이 유수 부의단을 보고 슬퍼하면서 어떤 사람의 따님이 저러한고 누구 딸이에요? 자기 딸이죠. 이어 통곡하니 월성도 울고 비북들도 다 울었다. 여기서 비극성이 고조까지. 끝이야? 뭐 너무 흥미로운데? 여기서 끝나다니. 아, 좋습니다.